여러분에게 올해 다가올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 또 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타로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의 2024년 가장 눈부신 순간 미리 보여드릴게요. 어떤 놀라운 복이 다가올지, 또 그 복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이 복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까지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강한 힘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말 타고 있는 주인공이 지금 3장이나 떴어요. 또 독립을 말하고 있는 카드, 또 마지막에는 나비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올해 여러분은 좀 성공과 달성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여요. 우리가 인생을 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제 그래프처럼 그려보곤 하는데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어떤 시기를 딱 점으로 찍고 이제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즌에는, 그때는, 그 해에는 내가 뭐 어디를 입학을 했다, 졸업을 했다, 뭐 어디를 새로 들어갔다, 이동했다, 달라졌다, 약간 어떤 변화의 지점? 이제 이런 지점들이 있게 되는데 2024년이 바로 1번 분에게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 될 거고, 특히 이번 해의 점은 좀 고점을 찍게 되는 승리와 성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 타고 있는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는 2가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먼저는 이제 1번 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고민이나 장애물이 있으시다면 그 고난을 올해 끝내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망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와 있고 좀 낙담하고 있고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런 장면이 먼저 나왔어요. 1번 분들께서 지금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좀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오해나 갈등 때문에 좀 심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카드는 좀 의지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의지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 노력한 것이 있는데 의지가 있었는데 결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건강이나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한동안 가져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앞에 나온 카드들은 이렇게 1번 분들의 고민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해결이 좀 빨리 되지 않는 종류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도움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운함이나 어떤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두 장 다 주인공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투구를 쓰고 지금 시야를 차단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앞을 보는 것보다 일단 얼굴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가려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전하지 않다. 나는 불안하다. 시선을 떨구고 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이 지금 들으셨을 때 생각나는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좀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혹은 또 이것 때문에 나머지까지 내 삶 전체가 약간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어떤 부정적인 정서, 고여있는 상태도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오래된 고민, 앞날을 이것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 돼. 이런 장애물이나 고난, 이런 어려움, 올해는 그게 끝이 날 거고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게 된다. 그게 사실 정말 큰 복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생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계속 아래로 떨어지다가 반등이 되려면 또 어떤 지점을 찍으려면, 상승점을 찍으려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 같이 자본시장의 거시경제 차원들 이런 것도 보면 계속 하락만 하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호재가 되면서 반등하게 되잖아요.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왔다든지 금리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물결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단초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1번 분들도 이제 운세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서게 되는 장면, 그 순간에는 이렇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겠다.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데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좀 성공적인 마무리가 된다든지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이제까지 여러분의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확 달라지게 되는 어떤 디딤돌이 되는 사건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걸 맡았는데 그게 이제 이력서에서 중요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굵직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설명하는 어떤 한 문장,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이쪽 사람이 1번인데 이 사람이 2024년에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계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고 주목받게 되고 이렇게 카드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커리어에서도 성장을 보실 수 있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랑 친구랑 약간 오해가 있다, 갈등이 있다, 내가 관계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관계를 해소하는, 갈등을 없애는 그런 운도 강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게 될 거고 장기적인 관계로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도 예상되고요. 건강상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일단 지표들이 좋아질 거예요. 추적 검사 계속 해오시던 것 있는 분들, 검사 결과가 올해 잘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병원에 좀 자주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든다든지, 오늘 이동을 말하는 카드들은 또 몸과 마음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발목 잡지 않으면서 건강관리가 수월해지고 활력이 올라가는, 근무량을 늘려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이제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보여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1번 분들은 일단 가장 고민인 영역,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보지 못해서 좀 계속 스트레스 받았던 것, 또 그런 것들이 올해 가장 해소되는 기운이 강한데요.
어떤 거가 해소된다, 이거는 자유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운전을 못하던 사람이 운전을 배우게 되고 차가 생기게 되면 이제 활동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또 자유 범위도 달라진다고 하죠. 일단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훨씬 많아지고 혼자 경험하는 것도 많아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분들은 신체적으로 또 자유로워질 거고 독립하게 되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결정에 대해서 책임감도 강해지기 때문에 다시 결정에 독립심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결국 어떤 자율성 이거 하나만 넓혀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주도성도 생기고 자기 효능감, 자존감 여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굵직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운이 이제 상승 기류에 돌아선다는 거 그게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진짜 나는 그 시즌에 그게 해결된 게 큰 복이었어. 이렇게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들은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 고민거리를 바라보는 이 걱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양에서는 원하는 걸 상상하고 생생하게 느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런 원리도 있죠. 이제 1번 분들께서는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이신 부분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왜냐면 이 고민의 상황을 타게 하는 게 결말이기 때문에 하늘은 일부러 이런 상황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고민이 나한테 왔다는 거는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내가 뭔가 알아야 되나 보다. 운명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는 다 어렵기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는 이걸 해결할 게 당연한데 당연히 바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하늘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건 뭘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는 꼭 수학 문제처럼 더하기 빼기가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세상이 막 복잡하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봤을 때도 원인이 하나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살면서 어려움의 원인들을 찾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결국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왜 태어났을까의 원인을 찾는 것처럼 정말 무의미하다, 좀 힘든 게 없겠죠.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요. 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하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데 우리는 자꾸 원인 결과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게 합리적이니까 난 인과관계를 일단 찾아보겠어. 이제 그러면서 누군가 한 사람, 그 사람이 원인일 거야. 이렇게 사람을 탓하거나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한테 탓을 돌리는 경향도 생겨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이 지금까지 가져오셨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고민거리 어차피 올해 끝이 날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원인을 찾지 마시고 끝날 거다라는 확신을 일단 먼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결과, 이것들이 내가 뚫고 오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끝날 거니까 내가 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여기서 배운 건 무엇일까? 그걸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비 카드도 나왔는데요. 이 나비는 애벌레 시절도 있었고 누에고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비가 된 다음에는 내가 왜 과거에 애벌레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거 고민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을 거예요. 차라리 애벌레로 살았던 시절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때 땅에서 실컷 살았어. 이제 나는 자유로워. 앞으로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애벌레 시절부터 내가 날 수만 있다면 저렇게 살 거야 라고 꿈꿨던 세상이 있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빠듯해요. 우리 발에 약간 사슬이 묶여있다, 족쇄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지금 이 현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나한테 왜 사슬이 묶여있는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사슬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있는 거지? 이런 고민?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슬은 풀릴 건데 내가 끊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도구를 이용할 수 있진 않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또 자유를 찾게 되면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아무 마음의 준비를 안 한 상태로 자유를 찾게 되면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족쇄에 묶인 게 좀 편했던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감옥에서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면 나왔을 때 자유가 딱 주어지면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다시 감옥에 돌아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자유라는 건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감옥에 있을 때부터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야 해요. 이제 이렇게 1번 분들도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곧 여러분의 고민이 끝날 거거든요. 스트레스 주는 거 이제 끝날 거예요. 이 장면이 분명히 올 거라고 확실하게 기대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혹시 내가 이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문을 이제 밀어서 열려고 하는데 계속 힘을 줘서 열다 보면 계속 안 열리는 것 같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문이 확 밀리면서 열리게 되거든요. 이제까지는 문을 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이 또 막상 열리면 갑자기 당황해서 주저하게 돼요. 사람 마음은 이렇게 좀 희한해서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지면 또 다음 걱정거리를 마약처럼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격정의 연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아예 생각을 바꿔서 일단 나는 이 고난이 끝날 거고 내가 꾸준히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나는 끝낼 거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다. 이거 끝나면 나는 진짜 자유인데 자유가 되면 나는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래야 문을 밀고 진짜 자유를 맞이했을 때 또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순간에 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고 또 확신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야 또 자유 이전까지의 일상도 즐겁게 보낼 수 있고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고르신 카드를 보면 올해 2번 분들은 내 편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이 사람이 있어서 진짜 행복하다 이런 따뜻한 감정이 크게 보여요. 근데 지금 앞에 나온 카드를 보시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 입술이 모여요.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표현 때문에 이 주인공이 상처받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들을 보면 이번 분들은 사람 때문에 받았던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알고 있었다면,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정도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 약간 그렇게 생각하셨거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약간 실망하셨던 그런 장면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연인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번 분한테 어떤 툭 지나가는 말로 뱉은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고 그것들이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좀 행복함이 온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가까우니까 야 우리가 진짜 친한 사이니까 별 뜻 없이 그냥 한 말이야 약간 이렇게 변명을 했을 순 있는데 지금 이 주인공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라는 건 한번 뱉으면 상처를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번 분들은 이미 상처를 받으셨다고 보이고요. 결국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상처부터도 또 뭐 중요한 사람, 아주 의미 있는 관계이랑 헤어지게 되고 이별하게 되는 장면, 뭐 어떤 큰 갈등이나 불화의 장면, 크든 작든 우리 삶에는 여러 사람을 통한 상처들이 흔적처럼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상처가 없을 거란 보장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맷집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인간관계에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말고 또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방주사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는 그 상처가 항상 덧나게 되고 완전히 아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께서 현재는 좀 진짜 나를 지키려면 사람들한테 기대지 말아야 한다. 내가 기대도 말아야지. 약간 마음을 닫아두셨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랑 혹은 진짜 거리를 두려고 진짜 마음 나누는 사람은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면 나가지를 말아야 돼. 약간 계속 거리를 유지해 오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진짜 여러분이 혼자만의 세상에서 탈출하게 되고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랑 인간관계를 좀 단단하게 맺어가는 그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베프나 연인이 생긴다든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은 마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구경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는 힘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올해 특히 역시 그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건 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실 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면 이제 기존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한 단계 더 의미 있는 사람이 서로 되고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의 안정감도 커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함께 앞으로도 보내는 시간이 더 빛나는 그렇게 채워가실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헐겁게 가까웠던 사람이랑 좀 더 단단해지고 쫀득하게 되는 한 번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이렇게 올해에는 좀 인연의 운이 강한데요. 근데 이런 인연의 운은 그냥 감정적인 만족감을 뛰어넘어요. 정말 삶 전체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삶의 의미 자체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상대방이 약간 나를 무조건 믿어준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상대방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는 좀 그런 관계라고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약간 언제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한테는 전화 걸 수 있어. 언제든 대화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신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연락한다 그러면 용건이 있을 때나 연락하지 이제 용건 없으면 전화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분이랑 여러분은 올해 정말 아무 때나 아무 용건 없이 전화 걸고 한참을 통화하는 좀 그런 장면이 예상돼요. 두 분이 서로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아무래도 너는 그랬구나, 그럴 수 있다, 약간 이해와 공감, 신뢰의 관계로 보이는데요. 나 오늘 진짜 좀 힘들었다? 이렇게 그냥 툭 내뱉는 말이어도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한테 순수하게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어떤 일이야? 이렇게 듣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고 나면 너 그랬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온전히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사실 객관적으로 언어적인 부분만 읽어보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대화에 가까운데요. 한 사람은 그냥 힘들었던 원인이 있었고 힘든 상황인 거고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 거죠. 근데 공감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화법을 쓰냐면 너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어.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 이렇게 좀 지시를 하게 되죠. 근데 공감은 그랬구나 라고 시작하는 완전한 인정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까지는 이런 이유가 있겠지. 이런 것들도 아예 이미 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는 정말 그냥 다 털어놓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딴 사람보다도 이 사람한테 유독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돼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면서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막 경쟁하고 치열하고 막 그렇게 살면 거울을 봤을 때도 자꾸 단점 투성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은데 근데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사람 진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왠지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찾으려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지지받는 거 그거 자체를 또 많이 포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여러분이 그걸 가지게 되실 거라서 이게 요즘 세상에선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건 진짜 복이야. 여러분 그렇게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올해 한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잘 관찰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랑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상대방이 언제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이 진짜 정말 그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약속을 제안해 보는 거죠. 구체적인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는 거 그런 제안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원래 사람은 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나 정성이나 타인한테 배려하는 거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결국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애정을 뺏기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먼저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아, 이번이 나랑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번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이 관계를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런 여러분의 정성을 더 판단하게 되고 점수를 주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어떤 기존의 관계 중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먼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보세요. 만약에 기존의 관계가 아닌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실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약속을 잡고 또 먼저 만나는 일정도 나서서 계획해 보세요. 뭐 새로운 사람 연락처를 받게 된다거나 만남을 주선받았을 때 약간 귀찮게 되거든요. 좀 뭉개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에너지를 또 딴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일단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해보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이런 의지도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올해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입장이고 좋은 정보도 얻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결되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더 많이 만나려고 하고 기존 관계도 단단하게 해야 되고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이랑 끈을 좀 단단하게 정비를 해두셔야 돼요.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인연운이 들어올 때는 인연운을 관리를 안 해두면 나중에 인연운이 약해질 때 진짜 다 끊어지게 되고 고립될 수 있거든요. 인연운이 좋을 때 중요한 관계를 잘 잡아두는 것도 지혜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급적 1대1로 만나시고 또 그때 상대방 이야기를, 상대방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반의 만남에서는 아예 마음을 내가 오늘은 들으러 간다 이렇게 정하시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 사람의 메시지, 이야기, 표정 이런 거 안에 분명히 나한테 도움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예상하시고요. 그 안에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도 반응하고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반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에너지는 교환되기 때문에 이 장면 이후로 상대방도 여러분이 원하는 리액션을 할 거고요. 진짜 편이 되어줄 거고 마음도 알아봐 줄 거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대방이 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할 상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자주 하는데 막상 상대방이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면 이건 우리가 대화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적절히 반응도 하고 또 상대방 이야기도 털어놔야 이 티키타카가 돼야 대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순서상 이번 분들이 먼저 들어주는 자세를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분명히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게 되고 또 도움받고 지지받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올해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한테 비난하지 않을 거고 평가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재 자체로 공감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도 어떤 심리적인 방패 또 무기 이런 게 될 거고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안전하다 이런 것도 실감하게 되는 완전한 인연이 들어오는 때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꼭 중요한 그 한 사람 평생의 인연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움이 있다 이런 메시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3번 분들이 가장 올해를 좀 드라마틱하게 예상 밖의 장면을 만나실 가능성 크다고 보이는데요. 올해는 좀 우연히 시작하는 일, 우연히 얻게 되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연,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담고 있는 뜻을 생각하다 보면 이 원인이 없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연은 어떤 사건의 시작점을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의 첫 시작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떤 인연이나 사건 같은 걸 우연이었어 이렇게 돌아보는 건 시작점보다는 이제 과정이나 어떤 결과가 특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연이란 의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용건을 해결하고 헤어지게 되면 그건 우연인데 인연이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용건만 해결하고 원래의 목적이랑
그런 것만 수행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 그건 인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뭔가 그거 바깥에 남다른 사건을 만들어야 우연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인연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연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나 인연을 봤을 때 이제 시작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약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시작점을 돌아보면 결과와 시작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만남 자체가 결국 우연이다. 결과가 시작과 달랐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런 우연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3번 분들에게 올해의 복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 사건이나 어떤 인연이라면 첫인상과는 다르다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이제 무채색인 줄 알았는데 그 가면 뒤에 좀 놀라운 결말이 있고 어떤 시작은 평평하게 별로 평탄하게 시작됐는데 중간중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게 우연 같은 운명이었다는 확신하게 되었다. 약간 그런 프로세스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우연이라는 거는 이 처음에 생각했던 의미랑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혹은 그 사건이 나한테 준 의미, 그게 다를 때 힘을 더 강하게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3번 분들은 올해 이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제 기회를 바라볼 때 관점을 먼저 제대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이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예상하고 판단하고 바로 치워버리는 좀 그런 선입견을 없애는 게 우선인데요. 이 사람은 나랑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났고 이 사람과 나는 이 정도 교류하고 끝이다. 이렇게 어떤 선을 정해두시기보다는 약간 거기서도 새로운 사인이 있을 거거든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나 열린 마음으로 그 자극을 추구해보세요. 뭔가 루틴에 맞춰서 내가 어떤 정해진 세계관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판단을 내리는 게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고정되면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경험을 확장할 수 없거든요.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원래 우리 두뇌는 예상을 벗어나면 피곤하게 느끼니까 당연히 예상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상을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덜 좋아. 약간 그런 의지를 꼭 가져보세요. 뭔가 새로운 업무를 받는다거나 추가로 일을 더 해야 한다거나 내가 갈 필요 없는 것 같았는데 누가 어딜 같이 가자고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도 가능한데요.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피곤할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해 보세요. 3번 분들은 어느 상황이든 어느 사람이든 올해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이런 도전과 이런 새로움을 지금 미루고 피하게 되면 내가 다음에는 조금 더 늙은 상황에서 그걸 해야 돼. 내가 지금이 제일 젊은데 언제 또 새로운 거 해보겠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보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외부에서 누가 강요를 할 수도 있고요. 억지로 상황에 밀려서 떠밀리듯이 뭔가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일정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뭔가 새로 적응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상황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 순간 바로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한테 온 시원한 탄산수 같은 거야. 이 새로운 장면이 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줄 거야. 그렇게 확신해 보세요. 올해는 진짜 도전하고 새로 경험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능력을 확장시켜 줄 거고 그걸 넘어서서 삶의 즐거움 자체를 끌어올려 줄 거예요. 별뜻 없이 가까운 사람이 야 갑자기 우리 여행 가자 이렇게 제안한다든지 우리 고생스럽지만 캠핑해보자. 새로운 취미 같이 해보자. 약간 그런 가벼운 시작도 가능해요. 근데 그럴 때도 나 그런 거 너무 귀찮아. 안 맞아. 이렇게 거절하는 게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경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되면 새로운 거에 일단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물꼬를 틔워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좀 유연성,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일 똑같이 일상의 변화가 없으면 적응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긴 편하죠. 근데 그 자동적으로 하면 효율적일 순 있지만 나중에 진짜 몸도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스트레칭 하는 거 생각해보면 근육을 이렇게 쭉쭉 늘려서 늘어나게 만드는 게 이제 좀 고통스럽고 귀찮은데 그걸 하고 나면 훨씬 더 가동 범위도 늘어나고 움직임도 점점 부드러워져요. 스트레칭 자체가 연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스트레칭 하는 게 더 편하고 안 하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은 경험도 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그것도 스트레칭처럼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이나 뭔가 기술로 알게 되는 것도 많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그런 거는 또 기술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나 얻는 감정은 무한한데, 그게 내 몸이 확장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거에만 고정되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3번 분들께서 현재 나는 지금 정해진 거 꾸역꾸역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나는 새로운 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누가 제안을 해주지도 않아.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진짜 여러분한테 놀라운 우연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요. 이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를 보시면 창문을 통해서 밤의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은하수 물결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안에선 꽃이 피고 있죠. 우연처럼 들어온 달빛이 나한테 왔더니 꽃이 된다. 처음 달빛 봤을 때는 꽃이 될 걸 당연히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여기 창문이 없었다면, 그냥 다 벽이었다면 빛은 애초에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한테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려면 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틈이라고 하면 어떤 결점이나 이런 단점이나 허술한 점, 구멍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메우려고 하죠. 근데 틈이 있는 사람은 자기 틈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틈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볼 수 있을 때도 그 사람의 틈도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틈을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빈틈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애정을 만들기도 어려울 거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들어올 틈도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카드에 이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3번 분들의 마음속에 나한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야 돼.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한다. 이런 사람을 원한다. 약간 어떤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조건이나 기대나 예측,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로 보이는데요. 예상했던 일, 예상한 사람, 그런 것들은 예상되는 결과 이상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야 예측하지 못했던 기쁨도 더 커질 거고요. 그때 만나는 감동도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오늘은 혹시 진짜 문틈 사이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일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신선한 기대감도 가져보세요. 동시에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일이 생긴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아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질문해 보세요. 예술가의 차이는 같은 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원래 사랑에 빠지면 지나가는 새들도 다르게 보이고 날씨도 다르게 다가온다고 하죠. 그만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도 우연히 인연처럼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거든요. 행운은 어디에나 있다. 근데 그걸 찾으려는 사람한테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떠오르는데요. 올해 어떤 우연처럼 다가온 사건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3번 분한테는 행운으로 작용할 거예요. 올해가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거 해봐서, 내가 도전을 해봐서 진짜 복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실 그 엄청난 우연 같은 운명 올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잡을 준비를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반갑게 대하실 때 정말 삶의 새로운 풍요가 다가올 거고요. 더 넓은 세계도 경험하게 될 거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이렇게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사 번 분들, 올해 여러분은 좀 성장이 돋보이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일을 말하는 워크, 이 키워드가 강하게 나와 있고, 또 머릿속에 좀 고민이 있고 또 외부적인 난관이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 이런 사인도 강한데요. 올해는 일단 좀 성공한다, 해결되고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유독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또 전반적으로 학생이신 분들은 학업이나 좀 전공 분야, 여기서 좀 두드러지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실 거고, 또 회사원이신 분들은 회사 업무에서 성장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돋보이는 결과를 갖게 되시는 그런 흐름이 강하거든요. 올해는 좀 창업이나 투잡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이직해야겠다, 내가 자격증 공부에 돌입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올해는 좀 해결과 성공, 성과의 개념들이 좀 학업이나 커리어, 직장 이쪽에 복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성장, 일에서 성장한다, 이것들을 강하게 일으키시는 그런 차원이 여러분의 개운법에도 핵심이라고 보여요. 커리어나 진로, 직업적으로 운이 발현되는 그런 복들은 또 대운에 있어서도 중심이 굉장히 큰데요. 일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돈 벌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회랑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소통의 차원도 있고요. 내 능력을 발휘하고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이 쌓아가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나 어떤 자존감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일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이나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또 사람 관계도 확장되죠. 내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이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고 또 다시 적용하고 이 에너지가 교환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일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결국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거야,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과정으로서 진짜 의미가 있고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내 정체성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돈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겠죠.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학교가 있다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소속감을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사건이 생길 텐데요. 내가 여기서 좀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의 나머지 자존감, 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도 잘하고 또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좀 즐겁고 활력적으로 일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회사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거든요. 발전소 같은 거죠. 그럼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은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사람이 출근할 때 스스로 가지게 되는 마음이랑 한쪽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일도 잘 안 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지도 못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출근할 때 가지는 마음, 그건 완전 다를 거예요. 뭐 인정받지도 못하고 일해도 사람들이랑 계속 트러블만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은 회사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제 오늘 카드들은 4번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자리가 좀 단단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즐겁게 다닐 수 있고 거기는 내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또 중요해, 이런 인식, 난 돈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야, 회사 자체가 복이야,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진짜 즐거워지실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올해는 그 학업이나 커리어 복에서도 사람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영혼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또 멘토, 이런 카드도 나왔어요. 올해는 커리어 차원에서의 아주 큰 변화, 전공을 아예 바꾸거나 아예 확 달라지는 그런 것보다는 같은 계단을 꾸준히 성장하는 거, 계속 올라가는 거, 그게 훨씬 수월하게 되는 흐름인데요. 이제 그래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기회를 추가로 받는다거나, 공부할래? 이런 제안을 받는다거나, 동시에 이런 걸 해볼래? 이렇게 확장되는, 천천히 컴퍼스가 원을 그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되는 기운이 강해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 하시던 공부가 있는데 그걸 이어서 하면서도 그게 경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는다든지, 이제까지 실력을 쌓았던 거에서 인정받고 대회나 공모전에 도전하고 하나씩 응용해가는 좀 그런 제안이 가능한데요. 또 오늘 멘토 카드 위에 힘 카드가 나온 거를 보면 어떤 이런 과정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버튼 누르자마자 나오는 그런 차원은 아닐 거예요. 약간 인내해야 된다든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떤 직급을 막 여러 개를 건너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끈기도 필요하겠죠. 어떤 역할을 제안받는데 그게 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든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 일을 봐줘야 된다든지, 지금 이 카드에서도 사자를 계속 다뤄야 되는 것처럼 이 사자는 욕망을 상징하거든요.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4번 분들은 좀 더 머리를 써야 된다든지, 다른 사람을 살펴봐야 된다거나, 하나만 신경 쓰면 안 되고 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제안들이 왔을 때 일단 여러분이 그걸 긍정적으로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직급이 하나 올라가거나 올라가는데 그에 비해서 당장의 보상은 좀 약할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야 돼가지고 리스크가 크다든지, 약간 새로운 도전인데 좀 이런 장면도 가능하거든요. 맞는 거래처가 달라지거나 상대방이 바뀌면서 적응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당장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학생이신 분들은 선생님이 달라져서 새로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내가 하던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내가 해보지 않은 역할을 새로 해야 한다든지 약간 새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나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운이 트일 거다. 복이 이제 시작될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카드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바로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언덕이 있을 건데 좀 크게 올라가야 되고, 이걸 올라가다 보면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운동할 때 생각해보면 그 심박수 올라가는 운동을 하면 숨이 차니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운동할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힘들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심박수 올리는 운동을 원래 주기적으로 해줘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어떤 운동 능력이나 근육 같은 것도 다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든 상황까지 안 가니까 결국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랑 같이 한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면 우리가 심박수를 끌어올리게 되고 한계치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운동 효과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4번 분들도 억지로 약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일을 더 하셔야 된다거나, 뭐 머리를 안 써도 됐는데 그 부분에서 머리를 더 써야 한다거나, 누군가 새로운 사람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내가 게으르면 안 되고 뭔가 시간이 촉박해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그렇게 내가 원래 늘어지고 싶은 방향과는 약간 반대인 상황이 오래 펼쳐질 거거든요. 이제 그때 막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고 짜증나고 약간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어차피 하는 거 심박수 올리는 운동 다 같이 하는 것처럼 아예 정신줄 놓고 그냥 하자. 이렇게 마음먹어 보세요. 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고 짜증도 올라올 수 있는데, 하기 싫다, 도망가자 이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사자처럼 마음대로 가고 싶구나. 나 지금 하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 사자 말고 또 다른 자아, 이 여신을 불러오세요. 또 다른 자아가 한 명 더 와서 이거 좀 컨트롤 해야겠다. 지금 한쪽 머리가 굉장히 짜증이 났으니까 또 다른 자아인 네가 이제 일 좀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의 자아를 나눠서 객관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쉽지 않은 일도 한번 꾹 참고 해보세요. 왜냐면 이 언덕을 넘고 나면 정말 누구보다도 멋진 결과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세상에 어차피 공짜는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냥 쉽게 다 되는 거였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편하고 그런 거였으면 이 보상이라는 것도 다 나눠 가져야 되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결국 적어져요. 근데 모두가 저 정도는 갖고 싶다, 저 정도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사람이 몰려오니까 경쟁이 높을 거고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마음을 바꿔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런 마음처럼 새로운 경험, 또 불편한 일 도전해보세요. 왜냐면 그거 자체로도 여러분이 더 많이 배우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또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뭔지, 나의 소속감이나 정체성 이런 것도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시면 이 복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에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누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더 말조심해야 되는 사람 누굴까 생각해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말을 뱉었을 때 상대방 그 한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데,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권력이 있다든지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기 쉬운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했다가 주목받기도 하고, 거꾸로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커리어 전체를 망치기도 하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카드가 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올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말이 중요한 자리가 주어진다. 이런 걸 암시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뭔가를 대표해야 된다든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든지 이제 그런 장면, 면접이나 발표나 좀 중요한 발언 장면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는 진짜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자리가 생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대변인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커리어랑 관련된 대화에서는 말을 더 신중하게 하시고 또 뒷담화 같은 건 아예 끼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평판을 잘 관리해 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올해 여러분에게 있을 복은 자원이 남는다 이런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원이라는 거는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원 전체의 스코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넘어서서 어떤 시간이나 다른 차원으로도 복이 연결될 거로 보이는데요. 시간과 돈이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크게 성장하게 될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또 한 차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들은 이제 특히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사실 금전운이니까 내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또 이제 고정적인 월급을 받게 되는 그런 직장인이신 분들도 금전의 변화가 많을 거다, 뭐 자원의 변화가 많을 거다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금전운은 좀 좋을 리가 없다 이런 고정관념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또 특히 우리가 시간을 자원으로 잘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운의 차원으로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에 복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의미야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진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식하고 있고 또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면 자기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의 복을 운영하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자원의 차원으로 복이 들어오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쌓게 되는 돈이 늘어나는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이미 재테크나 투자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당연히 성과가 좋아질 거고 이제 그러면서 다루는 재물의 규모도 커지시겠죠.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있으시다면 이득이 일단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또 보너스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다시 어딘가에 또 투자해보는 그런 분들 많이 생기시겠죠. 추가로 수당을 받는다거나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거나 보너스를 기반으로 어딘가 삶의 안정감도 생기고 또 소득이 나오니까 만족감도 커지죠. 근데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5번 분들의 흐름은 공통적으로 좀 자산에 잉여가 생긴다. 잉여 자산이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또 새롭게 도전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남는 돈이 생기면 일단 선택의 자유가 있죠. 이 돈으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도성도 늘어나고 즐거움은 당연히 커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잉여 자산이 돈이 아니라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걸 다시 금전으로 바꾸고 소득으로 바꾸고 그러면 잉여 자원이 또다시 잉여 자원을 낳게 되는 그런 연결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일단 올해 여러분은 이제 안정적으로 시간이 남게 되면서 투잡을 해보는 여유가 생기실 수 있고요. 혹은 남는 시간에 뭔가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력서를 쓰고 이직 준비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원을 끌어당기는 그런 운의 흐름이거든요. 더 나은 미래를 끌어당기고 이동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한테 시간이 남게 되면 그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고 뭐 장기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어떤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체력을 키운다거나 왜냐면 건강관리 안 하는 부자는 사실 없거든요. 모든 CEO들은 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이제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되니까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자기가 건강해야 자기랑 사업이 하나인데 자기 건강에 투자를 안 하면 이 사업 전체에 리스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거는 꼭 돈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앞으로 더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에게 올해는 이 자원이 남는다라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건설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그것들이 다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남는다는 거는 또 내가 필요한 데 쓰고 여유가 있다 이런 걸 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여유가 생길 거고 이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어떤 선호나 취향 같은 것도 신경 쓰게 되거든요.
돈이랑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일단 나라는 사람에 더 집중하게 돼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막 브랜드 이름 같은 걸로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재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핏감, 느낌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브랜드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소재나 핏에 더 정성을 다하게 되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취향이 다 반영되게 돼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더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여유랑 취향 같은 거를 충분히 느끼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5번 분들은 올해는 누가 봐도 5번은 이제 기품이 있다, 우아하다, 여유가 넘친다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풍기게 되실 거예요. 일단 시간이 남고 자원이 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결국 여러분의 그 자원 관리 능력 이게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올해는 일단 여러분이 체력적으로도 부지런해지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져요.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막 허둥지둥 되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기품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면접이라고 하면 특히 늦어서 막 허둥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접관이 허둥대는 사람한테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순간적인 어떤 외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안 되겠지만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에너지나 기 이런 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 말투, 목소리 톤이나 표정이나 말의 속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활용해야겠죠. 올해 여러분은 일단 이런 여유와 기품이 묻어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게 또 복으로 작용한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렇다는 건 올해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품이 있을 거예요. 그게 꼭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유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돈이랑 시간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그거는 사실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의 차원이 더 커요. 왜냐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있더라도 그 월급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24시간을 똑같이 살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다들 다르죠. 이제 그래서 이 관리하게 된다, 이 능력이 생기는 건 그 다음에 무한한 가치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성장하려면 자기 장점이랑 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재능을 알아보고 또 재능에 정확히 투자해야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24시간이라는 자원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의 상황에 맞게 관리할지, 어떻게 규모 있게 사용할지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성공이랑은 멀어지겠죠. 결국 5번 분들은 올해는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원을 기록하게 될 거고 또 관리를 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이어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금전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물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유 자원이 생겼을 때도 그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고 더 큰 자원으로 연결될 거고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만족감이랑도 연결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처럼 착착착 쌓여서 가지고 있는 거를 잘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또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지금부터 시간과 돈을 꼼꼼히 기록하시고 시간을 쓰는 거, 돈을 쓰는 거, 그 지출의 관리를 하는 습관 해보세요. 눈을 딱 감아도 그 시간이랑 돈의 흐름이 그려질 정도로 어떤 책임감이나 그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한테 추가로 자원이 남는 그런 상황이 올해 펼쳐질 거거든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지 여러분이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고 이 시간이라는 거는 추가로 남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늦어지면 결국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결국 평소에 시간 관리가 돼야 추가로 시간이 생겼을 때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체력도 어떻게 안배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시간과 돈에서 올해는 여유가 생길 거고 또 숨 돌릴 수 있는 때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여러분이 스스로 돌보고 또 그러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잉여 자원이 들어와도 내가 그걸 못 잡고 그냥 지나가요. 평소에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남으면 나 이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미리 해보세요. 그러면 잉여 시간이 생겼을 때 빨리 그걸 할 수 있고 거기서 시작되는 만족감도 진짜 커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배우거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 또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거나, 나 이런 거 하니까 나 진짜 행복하구나. 행복이 별거 아니고 여기 있구나. 약간 여러분만의 취향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잉여 자원이 생겨도 그걸 그냥 다른 사람 취향으로 막 채우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아무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돈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즐겁게 사용하는지, 취향을 반영해서 어떻게 여유를 찾아서 만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요. 올해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만의 취향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만의 잉여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복보다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 이거 정말 복되고 만족감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번 분들은 그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쌓아가시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멋이나 취향이나 여유 이런 것들이 넘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